안녕하세요. 사립학교 교비에게 2022학년도 예산 및 2021학년도 결산 지침 연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연수는 2022학년도 주요 변경사항 안내, 예산 및 결산 지침 주요 내용 설명, 기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022학년도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학년도에는 학교 자율운영 체제 지원을 위해 학교 기본운영비가 확대됩니다. 우선 학교 기본운영비 중 학급수, 학생수 등에 의해 산출되는 공통경상운영비의 10%를 증액 교부할 예정입니다. 또한 학교 기본운영비 포함 사업이 대폭 확대됩니다. 2021학년도에는 학교 정보화기기 보급, 교과교실제 운영 등 8개 사업이 기본 운영비에 포함되었으나 2022학년도에는 종전 목적사업비 등으로 교부되었던 총 27개의 사업비를 기본 운영비에 포함시켜 교부합니다. 아울러 명칭도 작년엔 개별 경상 운영비였던 것이 통합교부 사업비로 변경되었습니다. 통합교부 사업비는 학교 기본 운영비인 만큼 집행 잔액 등이 발생한 경우 학교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반납 절차 등은 없습니다. 파워포인트 상단에 지침 해당 페이지를 이렇게 기재해 놓았습니다. 상세 내용은 반드시 지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학년도에는) 학생수, 학급수, 건물 연면적 등에 의해 산출되는 공통경상운영비 산정 공식이 변경됩니다. 변경 사유는 당초 공통경상운영비 산정 공식에 포함되어 있던 일부 직종 교육공무직원 인건비를 별도로 교부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분리 부분은 향후 공문으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변경된 산정 공식은 7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22년 2월 말 이후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이 금지됩니다. 회계 원칙상 추경 편성은 2월 말로 마감되어야 하나 작년 같은 경우 에듀파인상에 2월이 지나고도 편성이 가능했던 걸로 합니다. 그러나 2021 회계연도부터는 2월 말이 지나면 에듀파인상 추경 편성을 할 수 없으므로 2022년 2월 말까지 성립전 예산 반영 등 모든 추경 편성을 완료할 수 있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법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가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변경되어 이에 결산 과정에서도 학교운영위원회 역할이 심의기구로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법률의 시행일은 2022년 3월 1일입니다. 2022학년도부터 교원연구비 지급 방식이 변경됩니다. 종전에는 분기별로 소요액을 조사하여 교부하였으나 2022학년도부터는 연간 보수 산정액에 포함시켜 신청을 받은 후 인건비 재정 결함 보조금으로 교부할 예정입니다. 즉, 재정 결함 보조금 신청 시 특수직무수당처럼 교원연구비도 한꺼번에 신청을 받게 됩니다. 아울러 당초 교원연구비 지급 근거가 사립학교 예산 및 결산 지침이었으나 현재 서울특별시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을 제정 중으로 지급 근거 역시 변경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목적사업비 반납을 위한 행정처리 절차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변경사항이라기보다는 목적사업비 반납에 관해 정리해서 안내드리는 차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당해 연도에 목적사업비 반납할 건이 생기면 과언합 반환으로 처리하시는 학교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언합 반환 후에는 반납 금액만큼을 반드시 세입세출액에서 조정을 해주셔야 불용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물론 사립학교의 경우 이사회 개최 등의 사유로 반납 시기와 추경 시기가 달라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최대한 추경 시 반납 금액을 미리 파악하시어 추경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과언합 반환을 활용한 반납 외에 반환금으로 예산 이용 후 목적사업비 잔액을 반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예산 총칙에 이용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목적사업비 반환 등을 위한 이용 관련 내용을 예산 총칙 제5조 2항에 기재하였습니다. 예시를 참고하시어 변경된 예산 총칙을 예산 심의 시 의결받으시면 원활한 목적사업비 반납 처리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아울러 당초 공문으로 안내드린 지침 파일에 제5조 제1항 제1호 부분 중 관리수당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관리수당은 삭제되었으므로 기타 수당으로 변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학급 운영비 관련 지침 내용 변경 사항입니다. 지난 11월에 2021학년도 학급 운영비 편성 현황 조사 결과 학급 운영비 편성이 다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학년도부터는 담임 선생님의 학급 운영 활동 지원을 위해 학급당 20만 원 이상은 학급 운영비를 편성할 수 있도록 지침을 변경하였으니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피복비 지급 기준에 대한 변경 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당초 2021학년도에는 2년에 1회 지급, 금액 기준은 1인당 20만 원 이내였으나 2년에 대한 해석 등이 분분하여 일선학교에 혼란을 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1년에 1회 지급하되 금액은 15만 원 이내로 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아울러 지급 대상에 당직 전담원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요금 인상분 반영 안내입니다.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올해 7월부터 학교가 적용받던 수도요금 업종이 공공용에서 일반용으로 변경됨에 따라 수도요금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1월부터 아리수 음수대 사용교회 수도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 또한 폐지되어 학교의 수도요금 부담이 더해질 예정입니다. 2022학년도 예산 편성 시 수도요금 인상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타 변경 내용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2021학년도 방역예산 의무 편성 비율은 삭제하였습니다. 자체적으로 방역예산 집행액 등을 분석하시어 적절한 방역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단위학교 업무 경감을 위해 예산서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였습니다. 수익자 부담교육비 징수액 산출 근거 및 교육공무직원 개인별 명단은 2022학년도부터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022년 생활임금은 11,240원, 최저임금은 9,160원입니다. 학교 운영비 권장사업 또한 정비하였으니 지침 181페이지부터 21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학생참여예산제 사업은 통합교부 사업과 건장 사업에 모두 기재되어 있는데 통합교부 사업에 있는 사항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예산 및 결산 지침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비액의 이월액 및 불용액 최소화 부분은 공문으로도 여러 번 안내드렸듯이 매우 강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특히 2021학년도부터 교비액의 불용액 및 이월액이 교육부 교부금 산정 시 반영되어 단위 학교의 불용액 및 이월액이 많을수록 교육부에서 교육청으로 주는 교부금이 삭감될 예정입니다. 최대한 불용액 및 이월액이 감소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순세계 잉여금과 불용액은 서로 다릅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 이월금, 보조금 반환 확정액을 뺀 금액이고 불용액은 예산 현액에서 지출액과 이월금을 뺀 금액입니다. 집행을 많이 하여 지출액, 즉 세출결산액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 현액과 세입결산액을 맞추는 작업도 매우 중요합니다. 추경 시 목적사업비 반납에 수익자 부담 수입 실수납액이 예산 현액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학교 운영비 예산 지원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 교부해 드리는 예산은 크게 네 가지로 학교 기본 운영비, 학교 기타 운영비, 목적사업비, 학교 환경개선 사업비가 있습니다. 각 예산의 내용은 화면 및 지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학교 기본 운영비는 기준 재정 수요액에서 기준 재정 수입액을 뺀 금액으로 산정되는데 기준 재정 수요액에는 공통 경상 운영비와 통합교부 사업비가 있고 기준 재정 수입액에는 전년도 사용료 수입과 순세계 잉여금이 있습니다. 기준 재정 수요액인 공통 경상 운영비와 통합교부 사업비 설명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으니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교부 사업비는 총 27개 사업입니다. 이번 지침에 통합교부 사업별로 설명 자료를 실었습니다. 상단에 소관부서를 기재하였으니 사업 내용 및 예산 집행 기준 등은 소관부서에 문의해 주시면 안내해 주실 것입니다. 통합교부 사업 설명자료 하단에는 예산 편성 기준과 예산 편성 과목을 기재하였습니다. 예산 편성 기준에 사업 대상 및 사업 예산을 기재하였으나 보다 명확한 학교별 금액은 12월 중 안내할 예정이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의 행정사항에는 통합교부 사업별로 편성해야 할 세출 예산 과목을 기재하였으니 해당 예산 과목에 사업을 편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 기본 운영비의 기준 재정 수입액 중 전년도 사용료 수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 사용료 수입의 3천만 원을 제한 후 50%를 곱한 금액을 기준재정 수입액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단, 시설사용료 적립금 운영료는 기준이 다르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 기본 운영비의 기준재정 수입액 중 전년도 순세계 잉여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급별, 학급별로 기준액이 다른데 중고등학교의 경우 24학급 이하는 3천만 원 초과 금액, 25에서 44학급은 4천만 원 초과 금액, 45학급 이상은 5천만 원 초과 금액입니다. 특수학교는 24학급 이하는 5천만 원 초과 금액, 25에서 44학급은 6천만 원 초과 금액, 45학급 이상은 7천만 원 초과 금액입니다. 단, 순세계 잉여금 산정 시 재정결함 보조금 최종 전산 결과액을 반영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과목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과목 변경사항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 지방교육자치단체 이전 수입이 지방교육 행정기관 이전 수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공공지원금 과목 해설 중 교육시설 재난공제회가 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범주에 대해 명확히 하고자 내용을 추가하였는데 공공기관 알리오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기관이나 단체가 아닌 곳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기타 공공지원금이 아닌 학교 발전기금 회계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단 공공기관이라도 기부금 성격이라면 발전기금 회계로 처리하셔야 하니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과목 변경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 세부사업 학교 운영 지원 수당은 기타 수당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교직원 연수는 교직원 역량 강화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원가 통계목 학교 운영 지원 수당 또한 기타 수당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기타 수당 과목 해설도 변경되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수당은 해설이 변경되었는데 교직원에게 지급한다는 문구를 삭제하였습니다. 정리해보면 교원과 사무직원에게 지급하는 교원 연구비, 보수의 수당은 기타 수당으로, 외부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사료는 운영 수당으로, 교육공무직원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은 무기계약 직원이나 기간제 직원 인건비에 편성해 주시면 됩니다. 예산 과목 주요 변경 사항을 간략히 안내 드렸으니 상세 내용은 지침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 업무 추진비 예산 편성 상한 비율 준수 부분입니다. 2021학년도와 동일하게 학교 운영 경비 중 일반 업무 추진비 상한 비율은 3%이나 2022학년도에는 인건비 세출액에 교원 연구비가 포함되오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타 참고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주처리 예산과 추경에 대해 비교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추경, 흔히 우리가 정리추경이라고 표현하는 추경은 사전에 학우니 심의 및 이사회 의결까지 완료하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는 추경입니다. 이러한 정리추경 시 자체 재원의 증감 또는 예산의 감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실제 수납 예상액으로 수익자 부담 수입 예산액을 정리하는 작업, 목적사업비 집행 잔액 등을 반영하여 예산액을 감액하는 작업 모두 정리추경 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간주처리 추경은 통상 2월 중에 목적사업비 보조금이 교부되어 학우니 심의 및 이사회 의결을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 학교장의 예산 확정 과정만으로 예산을 성립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간주처리 추경 또한 차기 학우니 및 이사회에 사후 보고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음은 명시2월과 사고2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2월은 당해연도에 지출 원인행위 자체를 할 수 없어 학우니 사전심의 및 이사회 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로 2월하는 것을 뜻하며 사고2월은 당해연도에 지출 원인행위를 하였으나 당해연도 내에 지출을 할 수가 없어 다음 연도로 2월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고2월은 학우니 사전심의 및 이사회 의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명시2월의 경우 다음 연도 예산 확보를 위해 자체 예산 집행 잔액을 명시2월 처리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익자 부담 수익 집행 잔액 또한 학부모에게 반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2월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원가통계비목 주요 오류 사례입니다. 학교에서 자주 혼돈하시는 원가통계비목을
지침 147에서 148페이지에 기재하였으니 꼭 확인하시어 2022학년도 예산 편성 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적립금 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운영해오던 법인 전입금 적립금 외에 작년부터 시설 사용료 적립금 제도를 추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용료가 3천만 원 이상인 주차장과 사용료 1천만 원 이상인 체육관은 의무 적립 대상입니다. 적립금 제도는 반드시 우리 부서의 승인 후에 운영해야 합니다. 상세 내용은 216에서 226페이지에 기재해 놓았으니 해당 학교는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연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침 최종 파일과 파워포인트 자료는 부서 업무방에 탑재해 놓았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